차가운 경멸이 박소영을 찔렀다. 계산 한번 해보시지. 한국인은 수학에 능하잖아. 실수하면 해고야. 카렌의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로웠고 계산대를 두드리는 손끝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 보여주겠어. 내가 누구인지. 소영은 숫자를 사랑했다. 인형 대신 계산 노트를 채우며 성장했다. 넌 숫자랑 말이 통하는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고 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넥타이를 매던 아버지. 수석 졸업에도 대학은 그림의 떡이었다. 미국으로 가자. 소영은 굳게 다짐했다. 혼자 괜찮겠어?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뒤로하고 소영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마트 앞 계산 보조 직원 구함 공고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카렌 사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박수영? 발음 어렵네. 소라고 불러. 실수하면 바로 해고야. 소영은 굳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은 하루 종일 계산대 뒤에서 다른 계산원들을 지켜봤다. 그들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상품 가격과 할인율이 머릿속에 빠르게 입력되었다. 아버지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빠, 나 여기서도 꼭 성공할게요.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계산대 보조는 됐고 카렌은 소영을 어둡고 차가운 창고로 데려갔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먼지 쌓인 선반들이 낡은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다. 이거 매일 정리해. 재고 부족하면 내 책임이야. 카렌은 냉정하게 뒤돌아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재고실은 춥고 고독했다. 박스를 옮기고 물건을 세느라 소영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다른 직원들은 따뜻한 매장에서 웃고 떠들었다. 점심시간, 소영은 구석에서 김밥을 꺼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쟤는 왜 항상 혼자 밥 먹어? 혹시 영어 못하는 거 아냐?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김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처음 며칠은 외로움과의 힘겨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틈나는 대로 일을 배우고 익혔다. 재고실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밤, 장부를 정리하던 소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고량과 출고량, 그리고 실제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다. 누군가 숫자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역력했다. 소영은 조용히 새 장부를 꺼내 들었다. 상품 하나하나를 직접 세고 가격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숫자는 절대 널 배신하지 않아. 아버지의 격려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은 점점 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해 나갔다. 연필과 공책은 언제나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쉴 새 없이 계산기가 돌아갔다. 복잡한 숫자들을 정리하는 일은 마치 정교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일주일 후 소영은 재고실의 모든 상품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소영에게 남자 직원이 다가왔다. 너 아직도 일해? 월급도 안 올려주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소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갔다. 소영은 다시 장부에 집중했다. 특정 상품은 장부상으로는 이미 팔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반대로 장부에는 없는 상품이 창고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재고를 조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소영은 굳게 결심했다. 며칠 후 소영은 카렌에게 불려갔다. 카렌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다. 박소,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소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렌은 비웃었다. 네가 뭘 안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소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장부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재고가 맞지 않습니다. 카렌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소영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말을 이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새로 작성한 장부가 있습니다. 카렌은 소영이 내민 장부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꼼꼼하게 적힌 숫자들을 훑어보던 카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대체 다 뭐야? 소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입고량, 출고량, 그리고 현재 재고량이 모두 다릅니다. 특정 상품들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카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소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카렌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소영은 숨을 깊게 쉬었다. 재고 조작을 즉시 멈춰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렌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카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부로 넌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소영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영은 뒤돌아섰다. 그때 카렌이 소영을 다시 불렀다. 잠깐. 카렌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네가 정리한 그 장부, 그거 나한테 넘겨. 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장부를 카렌에게 건넸다. 소영은 짐을 챙겨 마트를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소영의 뺨을 스쳤다. 넥타이를 매만지던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웠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소영은 울지 않았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소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며칠 후 소영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소영은 의아했지만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렌은 초조한 표정으로 소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카렌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네가 정리한 장부 덕분에 재고 조작을 밝혀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소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인가요? 카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나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카렌은 잠시 머뭇거렸다. 다시 우리 마트에서 일해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정식 직원으로. 소영은 카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카렌의 눈에는 진심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소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카렌도 희미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소영은 다시 마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당당한 정식 직원으로서. 소영은 계산대에 섰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박소영은 낡은 장부를 덮었다. 손끝이 떨렸다. 어제 분명히 확인했던 재고 수량이 달랐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 밤 같은 오류가 반복됐다. 입고 개, 출고 개. 남은 수량은 개. 계산이 맞지 않았다. 누가 잘못 적은 걸까? 소영은 날짜별로 항목을 정리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같은 종류의 오류가 반복됐다. 소름이 돋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이번엔 프리미엄 세제 한 박스. 장부상 있고 개, 출고개, 잔여개. 실제 창고에는 단개. 4개는 어디 갔지? 다른 창고 이동? 판매 누락? 출고 기록은 개였다. 일주일 내내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다. 고가 상품만 사라졌다. 화장품, 건강식품, 전자제품. 이거 진짜 이상해. 혼잣말이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다. 외국인 신분. 괜한 문제 제기로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입에 넣으며 다시 장부를 훑었다. 쟤 또 혼자야.
여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맨날 저러고 앉아서 뭐 하는 건데? 무시했다. 익숙한 시선이었다. 계산기를 닫고 연필을 쥐었다. 계산기 없어도 할 수 있어. 그게 나니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상한 숫자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었다. 며칠 후 패턴이 보였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사라지는 상품들. 그 시간대에는 항상 같은 직원이 근무했다.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다. 상품을 빼돌리는 걸까? 증거는 없었다. 추측일 뿐.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장부를 뒤졌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홀로 남았다. 어느 날 밤 특정 상품의 가격이 바뀌어 있었다. 어제 달러, 오늘 달러. 가격이 바뀌었나? 할인 행사? 매장 가격표는 달러. 할인 행사도 없었다. 장부만 잘못된 걸까? 반복되는 일들. 소영은 확신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있었다. 요즘 일은 어때? 어느 날 카렌이 재고실에 들어왔다. 소영은 평소처럼 대답했다. 이상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너 혹시 다른 직원들이랑 문제 있어? 맨날 혼자 있던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카렌은 나가려다 멈춰섰다. 신경 쓰이는 일 있으면 말해. 그날 밤 소영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카렌의 말이 신경 쓰였다.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비리를 묵과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소영은 재고실에 있었다. 창문 없는 좁은 방, 깜빡이는 형광등 소리만 들렸다. 서랍을 열고 새 노트를 꺼냈다. 기존 장부 메모는 위험했다. 자신만의 기록이 필요했다. 노트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오늘 확인한 모든 이상한 점들을 기록했다. 상품명, 원래 수량, 기록된 수량, 차이. 누구의 지시도 강요도 없었다. 스스로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 깊은 숨을 내쉬고 다음 페이지에 연필을 눌렀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매일 밤 야근을 하면서 장부를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소영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식 장부와 별도로 자신만의 장부를 따로 만든 거예요. 실제 재고 수량, 진짜 입출고 내역,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따로 표시해 놓았죠. 한 달이 지날 무렵 소영은이 마트의 재고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어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그들은 대충 넘어가는 부분까지 소영은 꼼꼼히 체크했거든요. 어느 날은 카렌이 갑자기 재고실에 들어왔어요. 너 일하고 있어? 소영은 자신이 정리한 장부를 보여줬어요. 카렌은 대충 후보고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계속 이렇게 해. 하지만 소영은 카렌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한 걸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너무 꼼꼼하게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특정고가 상품들이 주기적으로 분실로 처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패턴이 일정했어요. 이건 분실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빼돌리고 있는 거야. 소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큰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혹시 이걸 알아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증거를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재고실에서 혼자 작업하면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져 갔죠. 그런 소영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조용한 외국인 여자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카렌도 다른 직원들도 소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빛을 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소영은 아무도 관심지 않는 먼지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싸움을 누군가는 장난처럼 넘겼던 계산, 누군가는 대충 때웠던 장부. 그 틈에서 소영은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한국인 여자애가 어느 날 이마트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매일 밤 소영은 야근을 했다. 장부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식 장부와 별도로 개인 장부를 만들었다. 실제 재고 수량, 입출고 내역, 의심스러운 부분을 기록했다. 한 달 후 소영은 마트 재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다른 직원들보다 정확했다. 그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어느 날 카렌이 재고실에 왔다. 너 일하고 있어? 소영은 정리한 장부를 보여줬다. 카렌은 대충 훑어보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래, 계속 이렇게 해. 소영은 카렌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너무 꼼꼼한 게 거슬리는 듯했다. 그날 밤 소영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가 상품들이 주기적으로 분실 처리되고 있었다. 패턴이 일정했다. 이건 분실이 아니야. 누군가 빼돌리고 있어.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큰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다.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증거를 모았다. 매일 밤 재고실에서 혼자 진실에 다가갔다. 아무도 소영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외국인 여자로만 생각했다. 카렌도 다른 직원들도 소영의 행동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먼지 속에서 소영은 조용히 싸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넘겼던 계산, 대충 처리했던 장부. 그 틈에서 소영은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한국인 여자가 어느 날 이마트를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계산대 화면이 꺼진 순간 소영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언젠가 이 숫자들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그녀는 믿었다.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이 조용한 재고실을 채웠다. 토요일 오후 마트는 인산인 해였다. 가족 단위 쇼핑객들로 가득했고 카트는 물건으로 넘쳐났다. 계산대 앞은 긴 줄이 늘어섰고 직원들은 바코드 스캐너를 분주히 움직였다. 화면이 안 켜져요. 첫 번째 계산대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다른 계산대들도 멈춰섰다. 계산대 화면이 암흑으로 변하고 스캐너는 먹통이 됐다. 순식간에 마트 전체가 혼돈에 휩싸였다. 아니, 분 넘게 기다렸는데 왜 이래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손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했다. 카트를 버리고 나가려는 손님, 사장을 찾는 고성이 뒤섞였다. 스티브, 기술팀은 연락됐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장 카렌이 복도 끝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컴퓨터 시스템 전체가 다운된 상황. 기술팀은 복구에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 했다. 카렌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장 바쁜 토요일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때 매대 정리를 하던 박소영이 고개를 들었다. 계산대 앞에는 쌓여가는 카트와 불만으로 가득 찬 손님들, 땀방울이 맺힌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다. 제가 해볼까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카렌은 듣지 못한 듯했다. 수기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제가 계산이 좀 빠르거든요. 소영이 다시 말했다. 카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쏘아봤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실수하면 책임져야 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카렌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영은 천천히 계산대로 걸어갔다. 손에는 노트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뿐이었다. 스캐너도 화면도 없는 텅 빈 계산대. 첫 번째 손님이 물건으로 가득 찬 카트를 끌고 다가왔다. 정말 이걸 다 손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손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건을 하나씩 꺼내 가격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오렌지 주스 2병, $2. 시리얼, $1. 샴푸는 $1인데 할인해서 빠지고요. 소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손은 멈추지 않았고 눈동자는 물건과 가격표를 쫓았다. 총 $1입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이 숨을 멈춘 듯 했다. 정적을 깨고 다음 손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꺼냈다. 이거 정말 맞아요. 계산기 없이 이렇게 빨리. 소영은 조용히 웃었다. 맞습니다. 할인까지 적용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진짜로 하네. 저런 게 가능해? 두 번째 손님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물건이 있었다. 채소, 과일, 생선, 냉동식품까지. 소영은 여전히 침착했다. 물건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순간 머릿속에 가격과 수량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오이 3개, 바나나, 생선 1마리,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총 $1입니다. 이번에도 정확했다. 손님은 감탄하며 돈을 내고 갔다. 세 번째, 네 번째 손님도 마찬가지였다. 소영의 계산은 점점 빨라졌다. 이제는 물건을 보는 순간 가격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복잡한 할인도 순식간에 적용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 여자 뭐야? 진짜 계산기 없이 저걸 다 하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계산하지? 처음에는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장 카렌도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시선은 소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영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상품을 들면 가격이 떠오르고 수량을 곱해서 합계를 적고 할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더했다. 마치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듯했다. 다섯 번째 손님은 특히 복잡했다. 쿠폰도 여러 개임이 있었고 할인 상품도 많았다. 다른 직원이라면 계산기와 컴퓨터 없이는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침착했다. 쿠폰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할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했다. 조금도 헷갈리지 않았다. 총 $1입니다. 손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요구했다. 소영은 손으로 쓴 계산서를 건네주었다.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제 마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소영이 계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그녀의 계산대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 정말 대단하네. 우리 아이한테도 저런 수학 실력이 있으면 좋겠어. 칭찬이 쏟아졌다. 소영은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영의 계산은 더욱 빨라졌다. 이제는 물건을 보기만 해도 가격이 떠올랐고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끝냈다.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그날 오후 박소영이 처리한 계산만 수십 건이었다. 계산대 앞줄은 오히려 점점 길어졌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소영의 놀라운 계산 실력을 보러 온 것 같았다. 컴퓨터 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소영의 계산대에 줄을 서 있었다. 다른 계산대들이 다시 작동을 시작했지만 소영 앞의 줄은 줄어들지 않았다. 소영은 생각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 그날 하루 종일 소영은 계산대에서 일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이 늦자 사장 카렌이 다가왔다. 표정이 전과는 달랐다. 오늘 고생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소영에게는 큰 의미였다.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마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소영을 향한 조롱과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감탄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계산대 사건 이후 마트는 술렁였다. 한국 애가 계산을 눈으로만 했다더라. 진짜야? 영화 같은 얘기 아니야?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영은 여전히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사장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몇몇 직원은 오히려 소영을 더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진 듯했다. 이제 윗선 눈에 들었나 봐. 차가운 시선이 소영의 등을 찔렀다. 작은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스쳤다. 소영은 스캐너를 잡았다. 괜찮아. 원래 이런 거야. 혼잣말처럼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계산대에서 보여준 실력을 인정받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몇몇은 소영을 못마땅해 했다. 특히 매니저급 직원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마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소영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상품 수량, 입고 날짜, 판매 속도까지 모든 데이터를 손으로 정리했다. 습관이자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매일 아침, 소영은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 재고실을 정리했다. 먼지를 털고 선반을 정돈하고 어제의 장부를 확인했다.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프리미엄 스낵류 한 박스가 장부에 누락된 것. 지난주 금요일에 입고되었지만 장부에는 없었고 판매 기록도 누락되어 있었다. 실수가 아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착각이라 넘겼지만 이번에는 확실했다. 소영은 빈 종이와 볼펜을 꺼냈다. 입고 기록, 가격표, 재고 수량, 진열 시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재고는 있는데 장부에는 없고 판매되지도 않은 상품들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도 5번이나. 모두 고가 상품이었다. 소영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고의로 누락된 흔적, 특정 품목, 특정 시간대. 그리고 항상 같은 직원이 그 시간대의 재고 정리를 맡고 있었다. 데이브. 항상 데이브가 있었다. 데이브는 연차 베테랑이었다.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사장도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하지만 소영이 발견한 패턴은 데이브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설마 데이브가. 소영은 믿고 싶지 않았다. 데이브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도둑질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패턴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가로등, 불빛이 노트 위에 어른거렸다. 나 너무 깊이 들어간 걸까?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무고한 사람을 의심한 거라면. 하지만 그녀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 날부터 소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개월간의 재고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 컴퓨터에 저장된 공식 기록과 실제 재고를 비교하며 차이 나는 부분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누락된 상품들의 총 가치는 상당했다. 한 달에 최소 달러, 많게는 달러어치의 상품들이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소영은 작은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상품명, 누락 수량, 담당 직원,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은 더욱 선명해졌다. 데이브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에만, 특히 주말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아마 주말에 팔려고. 소영은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데이브가 상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소영은 외국인 임시직이었다. 데이브는 연 경력의 베테랑이고 사장의 신뢰를 받는 직원이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때 소영은 결심했다.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겠다. 대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겠다. 소영은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다. 장부 복사본, 상품 코드 사진, 시간별 입출고 내역. 하루하루 모아가는 증거들은 퍼즐처럼 맞춰져 갔다. 어느 날 데이브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영을 쳐다봤다. 요즘 야근 많이 하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네. 정리할 게 많아서요. 소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들킨 걸까? 아니면 데이브가 눈치챈 걸까? 그날 밤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들만 가득했다. 누락된 상품 수량, 날짜, 시간. 모든 것이 데이브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주가 되자 소영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데이브가 빼돌린 상품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낸 것이다. 우연히 데이브의 차 트렁크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마트 상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도 최근에 장부에서 누락된 바로 그 상품들이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소영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완벽한 증거 목록을 만들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 주에 사장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소영은 노트를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였다. 아빠,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소영은 내일을 준비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아침마다 출근하면 소영은 제일 먼저 계산대 옆 창고 문을 열었다. 남들은 무심히 지나치는 그 장부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쟁터 같았다. 입고표의 숫자, 포장 박스에 적힌 일자, 매대 진열 시간. 모든 정보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었고 머릿속에 그려졌다. 지난주 동안 소영은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조용한 재고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들.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녀의 숨결이 차가웠다. 차가운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소영은 손안의 장부를 더욱 꽉 쥐었다. 형광펜으로 빽빽하게 칠해진 숫자들, 재고 누락, 수상한 거래 패턴. 소영은 속삭였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 마트 부매니저 존. 늘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공정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소영은 존이 혼자 사무실에 있는 틈을 타 노크했다. 부매니저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존이 돌아봤다. 무슨 일인가? 소영은 준비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재고 흐름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올립니다. 존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보고서 첫 장을 넘기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걸 정말 당신이 직접 작성했나? 네, 그렇습니다. 존은 펜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놀랍군. 누락 패턴까지 정확히 파악했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잠시 침묵 후 존이 입을 열었다. 특히 데이브 담당 시간대 기록이 수상해. 너무 규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의심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존은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사장님께 직접 보고해야겠어. 소영은 놀란 눈으로 존을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신 이름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어. 솔직히 나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존의 말에 소영은 벅찬 감동을 느꼈다. 조심하십시오. 데이브는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사장님도 그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존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사장 카렌은 존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소영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존은 보고서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 직원이 밝혀낸 겁니다. 누군가 이익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카렌은 보고서를 훑어봤다. 누가 작성했지? 이름을 확인한 순간 카렌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박소영. 카렌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이 자료 확실한 건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합니다. 특히 데이브 근무 시간과 재고 누락 시점이 일치합니다. 카렌은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실 규모가 월 평균 달러라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큰 금액입니다. 카렌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직원을 불러오세요. 잠시 후 소영은 사장실로 불려갔다. 앉으세요. 카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이 보고서 정말 혼자 작성했나? 네, 사장님. 제가 혼자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주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밤 시간을 내서 정리했습니다. 카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요.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시오. 당신의 분석 능력이 마트에 큰 도움이 될 거요. 소영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숫자와 대화하는 내 재능은 언젠가 빛을 볼 거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다. 마트에는 며칠째 긴장감이 감돌았다. 본사 감사팀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소영은 묵묵히 일했지만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감사팀은 소영의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팀장은 냉철해 보였다. 그는 소영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제 재고와 대조했다. 데이브는 초조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시계를 자주 보고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소영은 데이브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화요일 오전 감사팀장은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이번 감사 결과 재고 수량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책임자는 야간 재고 담당자 데이브 윌슨 씨입니다. 데이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감사팀장은 말을 이었다. 데이브 윌슨 씨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소영은 데이브를 바라봤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때 존경받던 베테랑 직원이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소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의가 실현된 것은 기뻤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며칠 후 소영은 카렌 사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 카렌은 미소로 소영을 맞이했다. 소영 씨, 이번 일 정말 잘 해줬어요. 덕분에 마트 손실을 막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소영 씨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특별 승진을 결정했어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재고관리부서 책임자로 임명할 겁니다. 소영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렌은 따뜻한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소영 씨는 우리 마트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소영은 카렌의 격려에 힘입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새로운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마트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소영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 그녀의 꼼꼼함 덕분에 마트 재고 관리는 효율적으로 변했다. 손실액은 줄어들었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다. 소영은 마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소영아, 내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역시 내 딸이야. 소영은 아버지의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다. 힘내서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소영은 아버지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꿈을 향해 노력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소영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자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얼어붙은 회의실, 데이브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잠깐,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냉정했다. 장부 기록, 정밀 분석, 모든 증거가 명백히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개월간 $10,000 누락. 이는 명백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데이브는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보안 요원과 함께 마트를 떠났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연간 함께 일한 동료의 배신은 믿기 어려웠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카렌 사장은 소영을 조용히 불렀다. 소영 씨, 잠깐 들어와 볼래요? 극도로 긴장한 소영은 사장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카렌은 책상 위의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 보고서 전부 네가 꼼꼼하게 정리한 거지? 네, 사장님. 마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카렌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그동안 내가 널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 소영은 침묵했다. 솔직히 처음 네가 왔을 때 난 널 그저 서투른 영어 솜씨를 가진 외국인으로만 생각했어. 꽤 무시했지. 카렌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스며 있었다. 이번 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야. 데이브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직원 중 하나였거든.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저 눈에 보이는 숫자만 꼼꼼히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숫자들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제게 분명하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정적이 흘렀다. 카렌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하지만 사람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카렌은 소영을 똑바로 올려다봤다. 그동안 내가 완전히 틀렸어. 정말 미안했어. 소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뿌듯함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네 숨겨진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카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혹시 정식 직원으로 전환해서 함께 일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네. 마침 재고관리 책임자 자리가 비어 있거든. 소영은 놀랐다. 계산대 보조조차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던 사장이 이제는 핵심적인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다니. 정말 저에게 그 중책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네가 아니면 누구에게 맡기겠어? 지금 이 마트에서 숫자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 소영 씨야. 그날 오후 카렌은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우리 매장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고 바로잡은 것도 바로 우리 직원 중 한 명입니다. 박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 쏟아졌다. 이전의 무시나 호기심이 아닌 동료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소영 씨가 우리 매장의 핵심적인 재고 관리 책임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순간 울컥 눈물이 핑 돌았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박수를 받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소영에게 몰려왔다. 정말 대단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소영 씨. 우리들의 새로운 보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소영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낯선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날 밤 소영은 좁은 숙소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빠, 저 드디어 해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숫자가 저를 도와줬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마치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부터 소영의 일상은 달라졌다. 더 이상 구석진 재고실이 아닌 매장 전체의 재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핵심 책임자가 된 것이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장이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박소영을 계산만 빠른 외국인 알바가 아니라 이마트를 지킬 수 있는 동료로 여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카레는 다시 소영을 불렀다.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 위에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다. 이 근처에 새로운 매장을 열 계획이야. 그런데 아직 매니저 자리가 공석인데 소영 씨가 한번 맡아보는 건 어때? 소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계산대 보조조차 제대로 시켜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매장 전체를 맡기겠다고 제안하다니. 제가요? 그래, 박소영 씨. 내가 처음엔 널 오해했어. 단순히 계산만 조금 빠른 평범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지. 하지만 이제는 숫자 말고 사람 자체를 믿어보려고 해. 카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소영이 보여준 능력과 책임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 이렇게 젊은 외국인이 과연 이 큰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소영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데이브 사건을 겪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 중요한 건 오랜 경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정직함과 능력이더라고. 그리고 너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혹시 실패하더라도 자책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내게 연락해. 그날 밤 소영은 좁은 숙소에서 새 매장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매장 규모, 예상 고객층, 직원 구성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설렘이 느껴졌다. 며칠 후 소영은 새로 문을 열 매장을 둘러봤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신이 책임질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준비 기간 동안 소영은 직원 면접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달 뒤 새로 문을 연 매장의 첫 출근 날. 박소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매장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랜드 오픈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소영의 이름이 적힌 매니저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방에 박스들이 쌓여 있고 직원들은 진열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중심에는 박소영이 서 있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꼼꼼하게 정리된 메모장, 빛나는 눈빛. 잠깐, 모두 여기 모이실래요? 그녀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모였다. 8명의 직원들은 나이도 국적도 다양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 매장의 매니저를 맡게 된 박소영입니다. 우리는 아직 작고 부족한 팀이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움직이면 이 매장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잘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요함이 매장을 감쌌다. 직원들의 시선은 소영의 입술에 고정됐다.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여러분이 필요할 땐 언제든 옆에 있을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모르는 건 주저 말고 물어보세요. 한 신입 직원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매니저님, 혹시 전에 다른 매장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세요? 계산대에서 암산으로 모든 걸 처리하셨던. 소영은 미소로 답했다. 네, 맞아요.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때는 계산대 너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보여요.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소영의 진솔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듯했다. 오늘은 오픈 첫날이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로 도우면 돼요. 자, 시작해볼까요? 오전 시 매장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다. 우유 한 팩을 든 할머니에게 소영은 밝게 인사했다. 저희 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 여기 새로 생긴 곳이구나. 매니저가 참 앳되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소영의 눈빛이 빛났다. 할머니는 기분 좋게 매장을 나섰다. 소영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벅차올랐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소영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인사하며 계산을 도왔다. 오늘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은 무료로 제공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계산 실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영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확인하고 실수를 바로잡았다. 예전에 소영이었다면 위축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차별, 침묵, 눈물, 그리고 수많은 다짐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후 늦게 사장 카렌이 유리문 너머에서 조용히 소영을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소영의 모습에 카렌은 감탄했다. 정말 잘하네. 카렌이 막 돌아서려는 순간 매장 안에서 한 직원이 소영에게 질문했다. 매니저님, 아까 계산대 너머에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숫자요. 그리고 그 숫자를 믿어주는 사람들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숫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영은 매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손님도 직원도 모두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일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은 후 소영은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회식을 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 매장 뒤편 휴게실에서 함께 먹었다. 매니저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내일도 파이팅! 직원들의 격려에 소영은 행복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소영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빠, 저 이제 매니저가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빠가 숫자랑 말이 통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어요.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소영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매장 관리, 직원 교육, 고객 응대까지 할 일은 많았지만 즐거웠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카렌 사장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매장은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친절한 서비스와 정확한 계산 덕분에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영의 암산 실력은 여전히 화제였다. 어느 날 복잡한 할인 상품을 계산하던 중 계산기가 멈췄다. 소영은 당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었다. 와, 매니저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세요? 직원들의 감탄에 소영은 뿌듯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이런 능력 때문에 시기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인정해 주었다. 그 순간 소영은 더 이상 한국에서 온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소영 매니저였고 모두가 그녀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 계산대 너머에 있던 것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다. 소영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